잠시 후 오후 5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100% 우리 기술로 완성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네, 누리호가 우주 궤도를 향해 첫 비행을 나설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박정선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님과 그리고 이복직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0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까지 약 7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발사 전 준비 작업이 완료가 됐고 카운트다운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누리호는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에 돌입했다라고 밝혀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손을 떠난 겁니까? 맞습니다.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 PLO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발사 10분 전에 가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지금 이미 운용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시퀀스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그야말로 저희는 진인사 대천명의 그러네요. 순간에 네. 돌입을 했습니다. 네. 예. 사실 원래 발사 시간이 오후 4시였는데 지금 1시간 미뤄져서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이런 의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네. 저희가 애초에 3시부터 6시 사이에 발사 시점을 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네. 그중에서 일단 처음에는 4시로 계획을 했지만 네. 지금 알려진 소식으로는 하부 점검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고 네. 또 오전에 그 고공 기상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5시로 정한 것 같습니다. 네, 더 정확하게 이제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발사를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 화면에서 나로 우주센터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발사 카운트가 돌입이 됐습니다. 이제 5분여 정도가 남은 상황이고요. 자, 2010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 11년 7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발사 초읽기에 지금 들어갔고요. 순수 우리 기술로 완성된 누리호의 발사 의미부터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그 우리 발사체를 우리가 이제 그 우주 구조물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의 탑재체를 빌려서 다른 나라의 탑재체를 빌려서 이제 항상 쏘았는데 예. 우리 탑재체를 우리 그 발사체를 이용해서 쏘게 된다는 그런 그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주에 자립을 기할 수 있는 그 원년이 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5분여를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카운트다운 하면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10초 전, 뭐 5초 전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0분 전부터 카운트다운에 돌입을 하는 거군요. 네, 10분 전부터 이제 아마도 그 이제 충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네. 네. 그 사이에 아마도 뭐 프리 로직들이 담겨 있어서 그런 한 사이클 정도 돌고 마지막에 이제 발사를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운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되기를 10분 동안 모든 것을 점검하고 마지막에 발사 신호까지 저희 손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발사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이 발사 성공 판가름 나는데 16분 7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약 5시 15분이 넘어서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첫 번째 발사의 성공률이 전 세계적으로 통계상으로 보면은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상 연소 시험 그리고 모든 점검을 통해서 기술의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발사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고요. 예. 그것을 저희 첫 번째 발사 시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단계이지만 예. 그것의 성공 가능성은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간의 그 연구 개발의 노력으로 볼 때 충분히 준비를 했고 그래서 조금 이따 5시 정각에 이륙을 하게 되면은 예. 일단 안전하게 이륙을 했다라면은 저희가 이제 첫 2분 동안 1단 비행을 지켜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2분이 되는 시점에서 1, 2단 분리라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네. 2단 그래서 단분리마저 성공을 하면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성공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분리가 성공을 하면 또 한시름 마음을 놓으실 수 있게 되겠고요. 네. 2단 비행 중에 페어링 분리라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예. 발사체의 앞부분에 위성을 보호하면서 유선형의 모양을 갖고 있는 구조체가 우주에서 더 이상 이제 무게를 줄이고 그 역할을 다 하고 나면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떼어내게 되는데요. 예. 네. 그 부분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한 발사 후 4분 30초 정도가 지나면은 2단과 3단이 분리되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예. 예. 거의 구분응선을 그때쯤이면 넘었다고 아. 보면 되고요. 네.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 3단 비행체가 700km 고도에서 초속 7.5km의 속력으로 저희 그 모사 위성체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 마지막 3단 비행이 11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예. 네. 총 16분 7초 정도의 비행이 지나면은 저희가 성공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좀 그 16분 7초를 위해서 먼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사실 2013년 1월 30일에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이제 저희가 발사를 성공시킨 적이 있는데 이때 일단 우주 엔진이 러시아제라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주 자립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이제 발사체이기 때문에 완성하기까지 8년이 걸렸는데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네. 어떤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나로에 대해서는 무늬만 국산이라고 하고 예.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산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그 기술이 없어서 자체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항공연 분들이 하는 말씀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예. 시작을 했다 그런 말씀들을 해서 예. 일단 그 엔진을 갖다가 자체 예. 기술로 설계를 하고 제작하고 그런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네. 이제 발사 지금 7초 전입니다. 네. 현장 함께 발사하는 모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과 탱크, 발사대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역사적인 첫 비행에 나서는 이 역사적인 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수직으로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네. 무려 11년 7개월여간의 개발 과정 끝에 발사되는 누리호입니다. 한국 우주항공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되는 누리호. 발사 성공 판가름 나는 데까지 16분 7초입니다. 네. 1단 엔진에서 점화가 되면서 그 추진력으로 성공을 나르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후에 2분 7초에 2단 엔진이 점화가 되겠고요. 1단 엔진은 분리가 되겠는데 이때가 첫 관문이 되겠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 기술 보유국이 됩니다. 지금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발사체가 발사가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화면상에는 약간 옆으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궤도를 따라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발사체는 최종적으로 그 모사 위성체를 분리시키는 지점이 예. 발사장으로부터 한 3,000km가 벗어난 지점이 되게 되는데요. 예. 네. 그때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저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방향을 바꾸면서 네. 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힘차게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발사 이륙 직후에 연소 안정성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면서 긴장을 갖고 예. 지켜봤습니다. 네.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2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지금 1, 2단 분리가 아마 지금 수행이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2분 7초. 1단 엔진이 분리가 되고 2단 엔진이 점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획대로 예.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엔진이 분리되는 상황까지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조금 전 이제 보셨던 것이 이제 그 1단 분리가 성공했던 장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불꽃 같은 네네. 모습이. 네. 그러니까 1단 추진체는 이제 역할을 다 했고 예. 그것이 이제 추가적인 짐이 되지 않도록 네. 떼어내고 2단 추진체가 점화가 되면서 보셨던 불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2단 엔진의 점화까지 성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네. 계속해서 고도를 올려가고 있는 누리호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점차 이제 상공으로 올라가면서 시야에서도 흐릿해지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 3분 53초에는 페어링 이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긴장되는 순간이 되겠는데요. 네. 저희가 누리호, 예. 나로호 죄송합니다. 나로호 개발 당시에 저 페어링 분리에서 실패를 해서 첫 번째 발사를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잠시 후에 페어링 분리 이벤트가 있게 될 텐데 네. 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시험을 통해서 네.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2013년에 발사가 됐던 나로호도 앞서 2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세 번째에 성공을 했었죠. 네. 지금의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발사고요. 네. 그래서인지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어제 국감에서 누리호가 성공 실패보다는 다른 의미를 찾고자 노력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우주 개발에서 그러니까 발사체 개발에서 확률은 한 30% 정도로 항상 잡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무슨 개발을 하면 100% 성공을 항상 기대를 하는데 이것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단분리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런 시도를 검증을 하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네. 예. 그런 새로운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그런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고 네. 차후에 우주 개발하는데 우리가 그 교과서를 삼을 수가 있다고. 네. 예.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페어링 분리도 확인이 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두 번째 관문이었죠. 고도 191km에서 위성 모사체를 이제 덮고 있는 이제 덮개가 맞습니다. 이제 페어링이고 그 페어링이 이제 성공적으로 분리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부터는 이제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소식을 계속해서 네.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페어링 분리 다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시점상으로는 벌써 2단 분리가 수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4분 34초가 경과했을 때 네. 고도 256km쯤 지점에서 네. 2단 분리가 이미 진행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자막을 보시면은 3단 엔진 점화가 확인이 되었고 예. 그 말씀은 2, 3단 분리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고비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 고비마저 지금 진행이 무사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참 긴장이 되면서도 흥분이 되면서도 참 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예. 한 단계 한 단계 통과를 해서 현재 3단 엔진이 점화된 상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더미 위성 궤도 투입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3단 엔진은 좀 고독한 마지막 비행을 이제 약 11분 30초에 걸쳐서 비행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발사장으로부터 3,000km 정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고도로는 700km, 속도로는 초속 7.5km의 속도로 예. 싣고 갔던 위성 모사체를 네. 우주 궤도에 올려놓게 됩니다. 예. 그 시점까지는 이제 약 한 10분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네. 10분 정도 마지막 성원을 보태주시면 예. 아마도 큰 무리 없이 지금 저희가 어려운 관문은 다 통과를 한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3단 연소가 마무리되고 곧 10분 내에 예. 저희가 기쁜 소식을 맞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관문인 가장 어려웠던 3단 엔진 점화 과정을 이제 무사히 통과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단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한 12분 후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4분에서 16분 동안에 비행을 계속 할 텐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속 7.5km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속도인가요? 그것이 저희가 이제 체감할 만한 네, 글쎄요. 7.5km라면은 아마 대부분 분들의 자택에서 한 직장까지 거리 뭐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시간을 1초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가는 속도죠. 네. 아, 예. 거의 순간 이동한다고 보면은 네, 네,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누리호가 정상고도 500km를 통과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예. 이 최종적으로 이 성패 판정은 약 30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분리 이벤트가 그러니까 그 싣고 갔던 모사 위성체를 궤도에 올려놓는 이벤트가 이제 발사 후 16분 7초 시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16분이 소요가 됐고요. 네. 그리고 나면은 아마도 팔라우에 있는 네. 관측소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예. 네. 그게 발사장으로부터는 3,000km 이상 벗어나 있는 지점이라서 네. 저희 발사장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고요. 예.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나라에서 관측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수집된 저희 텔레메트리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분석을 해서 마지막 3단 비행체의 비행 궤도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고도 700km 그리고 7.5km의 속력을 얻어낸 상태로 위성체를 분리했는가를 저희가 데이터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5시 30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군요. 네, 이 누리호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 300여 곳이 힘을 합쳐서 이 만든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300여 곳의 합작품. 그전에는 그 항우연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이런 것을 개발하면 그 전체 우리 항공우주 산업 전체 기술 파급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이게 예산이 2조 가까이 들어갔는데 네. 80% 예산이 그 300여 개 업체에서 예산이 쓰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공우주 산업의 기업체의 경제적인 효과가 뿌려졌다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기술 개발도 산업 전체적으로 이전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지금 이렇게 민간 주도로 이제 우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면 민간 위주로 우주 산업을 개발하는 데 이제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주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예. 아직은 그 항공우주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을 이전해서 예. 기업체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가지고 민간 주도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 실제적인 그런 그 제작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우리 손으로 발사할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사를 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발사 비용의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될까요? 그 발사 비용의 이제 혜택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산이 2조 예산이라는데 12년에 걸쳐서 2조니까 예. 1년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 여행이라든지 민간 쪽에서 그 수요가 많이 제기가 되면 예. 그 우주 산업도 굉장히 커져서 그 산업 파급 효과도 크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누리호는 정상 비행 중이라는 소식 그리고 고도 650km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누리호 발사 과정 다시 한번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발사 후 12분 정도 경과한 시점입니다. 네. 네. 아마 이제 5분 정도를 더 기다려 주시면은 마지막 3단 비행을 종료하고 3단 비행체가 싣고 갔던 1.5톤의 모사 위성체를
목표 궤도인 700km에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자막에서 650km 통과했다는 걸 보고 계시고 네. 약간 포물선을 닮은 궤도를 통해서 네. 지금 그 700km 고도를 향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약 이제 한 4분여 정도 남으면 네. 기다리면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 구현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고급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75톤 엔진을 독자 개발하고 그 75톤 엔진 4기를 묶어서 300톤의 추력을 내는 1단 추진체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굉장히 도전적인 기술이었는데 지금 1단 비행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고 저희가 우려를 갖고 있었던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단분리 과정, 역사적으로 발사체가 실패를 했을 때 실패 사례의 3분의 1 정도는 네. 단분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네. 그 부분이 단 엔진 분리에서 일어난.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2번의 단분리 모두 성공했고 네. 3단 엔진까지 다 가동이 잘 됐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이제 소식은 누리호의 3단 엔진이 정지된 것이 확인됐다는 소식인데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3단 엔진의 정상적인 연소 시간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이제 궤도에 어프로치하는 단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누리호의 발사 과정을 이 누리호의 전신 선배격인 나로호랑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기사들 중에서는 뭐 떨지마 누리호, 나로호가 있었잖아 이런 제목도 있고요. 그만큼 이 나로호도 수많은 실패 끝에 발사에 성공을 한 사례인 거죠. 네, 나로호는 총 3번의 발사, 그러니까 2번을 실패를 하고 세 번째 가서야 이제 발사 성공을 했던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5번이나 연기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전 점검 과정 그리고 뭐 기상의 이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발사 연기도 굉장히 잦은 일이고요. 오늘 저희가 사실 예상했던 발사 일정에 1시간 정도의 오차를 두고 발사 결심을 해서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큰 이벤트 없이 발사가 되었다는 것이 30%의 확률을 극복을 하고 성공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저 메시지를 저는 정상적인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누리호 3단 엔진 정지 확인이란 소식이. 네, 그럼 이제 추진체는 이제 추진력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요. 엔진이 모두 이제 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고 있던 관성으로 이제 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궤도 목표 고도인 700km까지 궤도에 돌입을 해서 위성의 모사체죠. 이제 더미 위성을 올리면은 거기까지 성공을 한다면 이제 전체적인 성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난관들은 그러한 그 이벤트들은 다 지금 극복을 하고 확인이 된 상태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약 한 10초 내에 모사 위성체를 분리하는 소식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 이제 5시 16분 5초를 넘어 7초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5시에 발사를 해서 16분 7초 후에 모사체 위성이 궤도에 투입이 됐는지 확인할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모사체 위성 분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성공입니다. 성공이 감격스러워서 지금 교수님께서 많이 감격스러우셔서 목소리가 살짝 떨리시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국내 한국형 순수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제 통과를 해서 정상 궤도에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면서 모든 과정을 이제 성공했다는 이제 평가를 교수님께서 내려주신 거고요. 교수님 지금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신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우주 기술을 굉장히 앞서 나간 우주 기술 선진국들마저도 최근에 지난달에도 미국의 어떤 한 기업에서 발사했던 발사체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 발사의 성공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예. 네. 저희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 사실, 통계를 극복을 하고 예. 첫 발사에서 지금 임무를 예. 성공했습니다. 예. 네. 뭐 미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발사체인 이제 펠컨이 3번 실패를 하고서 4번째 만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그 적은 확률을 뚫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운. 저도 사실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예. 지켜봤는데요.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이제 단분리 과정을 제대로 할까,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그 클러스터링의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는데 예. 아주 그 예상한 대로 아주 돼서 우리나라 항공 우주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아, 이렇게 위성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에 성공한다는 것, 이 우주 강국에 진입한다는 것, 참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 발사체라는 거는 우리 지상에서는 트럭이라고 비유를 제가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주 구조물이라든지 우주로 실어 나르는 운반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발사체이기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발사체를 갖다가 우리 것을 갖는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데 예. 그 위성이라든지 다른 우주 구조물을 다른 나라에 공개를 하지 않고 또 우리 것을 우리 힘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지금 저희가 이 누리호 위성 모사체 궤도 투입에 성공했다라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많이 자제를 하시고 계셔서 그런지 이 교수님께서는 살짝 눈물이 맺히시기도 한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몸을 담고 있기도 하고 네. 좀 발사체를 개발해온 저희 선배, 동료, 후배들, 네. 그 연구진들의 지난 그 10여 년간의 노력을 지켜봤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실 아무런 기술적인 근거, 기반이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묵묵히 와온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첫 번째 발사 시험에서 저도 사실 확신을 할 수 없었는데 예. 네. 감히 기대를 하기에도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네, 그것을 저희가 확률을 극복하고 성공을 해냈다는 것, 사실 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순간을 지금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기적 같은 일이다. 이 최종 성공적으로 안착했는지 확인하기까지는 이제 30분이 걸리는데 이 30분까지의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죠?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650km 지나서 아마도 목표 고도인 700km에 도달을 해서 예. 그 위성 모사체를 분리를 했을 것이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 7.5km의 초속 7.5km의 속력을 얻었는가만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예.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은 예. 저 모사 위성체는 정상 궤도를 지금 이미 돌고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와 일차관 관련해서 브리핑이 영웅태입니다. 있는데요. 현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나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비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진들이 누리호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앞으로 약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마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데이터 지금 분석을 마치는 누리호- 대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관제센터에서 있었던 브리핑을 지금 보고 왔는데요. 누리호의 비행이 종료되었고 지금 현재 데이터가 분석 중이라는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약 3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이 분석이 마치는 대로 브리핑을 다시 한번 열어서 알려주겠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누리호는 내년에 2차 발사를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총 6차례 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목적은 실제 그 실용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5월 달에는 180km짜리 그 위성, 과학 위성 정도 되는 거죠. 과학 예. 위성하고 그리고 더미 위성을 한 1.3톤 정도 되는 더미 위성을 하나 실어가지고 또 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필요로 하는 실용 위성 그리고 다목적 위성이라든지 등등을 그 발사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에 약 30분 소요될 예정이다. 이 현장 브리핑을 앞서 보셨는데 그러면 한 6시 정도가 되면 이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제 최종 성공이 확정이 돼서 브리핑을 한다면 어떤 브리핑이 있을까요? 이미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나면 그 위성 모사체가 궤도를 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한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그 궤도에서 위성 모사체는 지금 지구 궤도를 선회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모든 게 정상적이라면은 그 우주 비행체 추적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서 그 위치를 아마 저희가 곧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 지금 30분 동안의 분석 중에는 그 위성 모사체의 정확한 위치보다는 네. 조금 전 16분 7초에 있었던 네. 위성 모사체 분리 시점, 예. 그 시점에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예. 거꾸로 이제 역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궤도를 그러니까 가속도 측정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적분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도달을 했는가를 역산을 해내고 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아마도 크로스 체크를 할 것이고요. 예. 그를 통해서 궤도에 안착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분리 시점에 저희가 목표하는 고도 속도 네. 네. 그 수치를 충족을 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누리호는 모든 임무를 다한 것이고요. 네. 이제 그 우주의 그 위성 모사체가 지금 궤도를 아마도 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누리호의 발사를 함께 보셨는데 이렇게 성공적인 과정을 거쳤던 누리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리호가 액체 연료로 전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보통은 이제 고체 연료를 섞어서 쓰거나 고체 연료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왜 전부 액체로 활용을 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로켓 추진에 있어서 연료와 산화제를 가지고 추력을 낼 때 연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고체 연료의 연비와 액체 연료의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고체 연료가 낼 수 있는 연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고성능 발사체를 가지고 우주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액체 로켓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사일이나 통상 알고 계시는 뭐 북한이 개발한 어떤 예.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은 예. 고체 로켓을 탑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셨다시피 액체 로켓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 발사 전에 준비 단계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차근차근 진행을 하게 되지만 예. 만약에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금 당장 발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액체 로켓은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미리 산화제 충전, 뭐 이런 것, 연료 충전 등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네. 고체 로켓은 이미 탑재를 했을 때 고체 상태로 추진제가 이미 다 탑재가 돼 있는 상태로 발사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로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예. 기술적으로 그 비행체의 추진을 제공하는 연비 측면에서는 액체 연료가 유리합니다. 네. 예. 사실 이 우주 항공 기술에 관해서 강대국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까지 수많은 투자를 하고 그만큼 공을 들이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기술이나 산업,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렇게 효과를 보십니까?
그런 효과는 민수 쪽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평화적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차후에 이런 기술도 지금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풀었던 미국하고 미사일 사거리 그렇죠. 그런 제한도 풀려가지고 네. 고체 쪽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로켓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에 부스터를 더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그 민간이나 군사적이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평화적으로는 우리가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달 궤도선이라든지 달 예. 착륙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기 위한 그런 운반체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군사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ICBM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한국형 발사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로켓과 발사체는 다른 의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맥락인가요? 로켓이라는 표현은 추진 기술 측면에서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료와 산화제를 담고 연소를 통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비행체를 저희가 통상 통칭해서 로켓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그 로켓의 임무가 화물을 싣고, 여기서 화물은 인공위성 또는 우주 비행체, 우주 정거장을 만들기 위한 부품들, 예. 그런 우주에 띄어 올려야 되는 화물을 수송하는 목적이 있는 로켓을 네. 우주 발사체라고 한정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아, 만약에 로켓의 추진 기술을 가지고 무기로서 그 폭발과 공격 또는 방어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거를 미사일이라고 미사일이라고 하는 부르고요. 거죠. 네. 결국에는 같은 이제 로켓을 쓰는데 무기로 쓰면은 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화물 이송이나 우주를 향해서 쏘게 되면은 이제 발사체가 되는 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네. 예. 네. 이 정부가 이 누리호 비행이 관련해서 곧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 발표에서 누리호의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확정이 되면 이렇게 첫 발사에서 성공한 사례가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또 기적적인 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첫 발사에 성공을 할 확률이요. 네, 그 통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세 대 중에 두 대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나로호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이미 겪었고요. 예.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 발사를 성공을 했었고, 저희가 통상적인 좀 쉬운 기술을 택하지 않고 이번에 누리호의 그 1단 추진제에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예. 300톤의 추력을 2단에 사용했던 75톤급 엔진을 4기를 모아서 마치 하나의 엔진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구현해낸 기술적 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물론 충분히 지상에서 검증을 거치고 지상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저렇게 비행시험 첫 번째 비행시험에서 그 클러스터링 기술이 잘 확보되었음을 예. 증명해냈다는 것이 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조금 전 보셨던 그 화면이 이제 클러스터링 기술을 통해서 지금 솟아오르는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은 1단 발사체 끝에 예. 저희가 이 노즐이라고 하는 이렇게 확장된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데 예.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요. 작은 노즐 4개가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300톤급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을 비싼 비용을 들여서 새로 개발을 하지 않고 예. 2단 비행체의 추진 기관이 75톤급이거든요. 예. 네. 그 엔진을 쌍둥이처럼 4개를 묶어서 예. 75톤이 4개가 묶이면 300톤의 추력을 내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누리호의 이륙 중량이 200톤인데요. 예. 그 200톤을 중력을 이기고 발사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되는 추력이 300톤이고 그 300톤의 추력을
75톤 엔진 4기를 묶어서 클러스터링 기술이라는 걸 적용해서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균형 있게 연소가 되도록 구현을 해냈다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누리호 오늘 저희가 이렇게 누리호 중계를 해드리는 거는 오후부터였지만 사실 아침 일찍부터 바빴다고 합니다. 누리호는 이 오전 7시 20분경에 조립동을 나와서 이렇게 이 세워지고 발사되기까지 참 많은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 전 과정을 한번 되돌아봐 주신다면요. 네. 어제 사실 그 발사 1일 전부터 이제 저희의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됐죠, 현장에서. 네. 그래서 조립동에서 발사동까지 이동을 했었고 어제.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립을 했었고 그리고 엄빌리카를 연결하는 작업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예. 어제 대부분의 시간을 엄빌리카를 연결하는데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이제 오전부터 사실은 발사 시간을 정확히 결정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당일 기상을 계측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그 발사 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요. 네. 그 의사 결정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오전에 여러 가지 준비 시퀀스를 거쳐서 헬륨을 충전해서 먼저 그 내부에 있는 연료통, 산화제통을 전부 씻어내고 또 연료 산화제를 주입하기 전에 극저온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해서 먼저 연료통, 산화제통을 네. 냉각을 하는 준비 작업도 했었고요. 예. 여러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오늘 아마도 4번의 기상 탐사 풍선을 올렸을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첫 2번에서 사실 제가 듣기로는 소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예, 고공에서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네. 발사체가 비행을 하다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그 하중을 받게 되는데요. 예. 그것을 이제 당일 기상을 측정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풍선 센서를 달고 통신 장비를 달고 있는 풍선을 띄워서 네. 2번의 신호를 계측을 해서 발사가 조금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오전에 아마 오보스러운 아마 그런 그 소식도 예.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3번째 풍선에서 아마도 발사를 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제 충전 고 사인이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희 점검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네. 계획대로 3시에서 6시 사이에 발사를 목표로 했었는데 5시에 정상적으로 발사가 됐고요. 예. 지금 데이터를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지 아마도 최종적으로 정확한 궤도의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아마도 이제 관계자들께서는 성공이라는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아마 발표를 하시기 위해서 아, 데이터가 수집돼서 마지막 정확한 수치가 나올 때까지는 예. 좀 축포를 좀 미뤄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예. 네. 그러나 사실 저희가 성공을 어떻게 보느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예. 기술적인 검증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네. 이것은 저희 지금 실제 위성을 올려서 그 위성 궤도를 확보하는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네. 그랬다면 실제 위성을 올렸겠죠.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발사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 연소 시험을 거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온 과정에서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첫 번째 비행 시험을 한 셈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희의 정상적인 시험의 하나의 과정이고요. 네. 그 시험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었는데 단분리 그리고 페어링 분리 네. 그러면서 고도 700km를 향해 가는 추진 과정들이 지금까지 나온 자막을 통해서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예. 그런 단계들은 단계적으로 이미 성공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 어렵다고 여겼던 그 클러스터링 기술을 포함한 그리고 저희가 처음 해보는 이 단분리 과정들을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나로호에서
활용했던 발사대도 재활용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누리호는 전혀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발사대도 새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저희 자체 기술로 시험 평가, 인증 그리고 통신, 관측 뭐 그런 발사에 소요되는 저 발사체 자체뿐만 아니라 발사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저희가 새로이 이제 기술을 확보한 셈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잘 조율이 돼서 지금 성공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데이터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성공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네. 저 역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네. 조심스럽게 이제 교수님께서는 성공을 이제 내다보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이제 공식 발표를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기술이라는 거 우리가 사용한 이제 순수 우리 기술이라고 자꾸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이전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 거죠. 네.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기술이고 또 그 황우현 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맨 땅에 헤딩해서 예. 네.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보고 시험해서 검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예. 국내 업체들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해서 또 이런 발사체를 조립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마 스페이스 X보다도 좀 새로운 그런 기술도 적용이 된 것들도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구조체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격자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예. 굉장히 강하지만 이렇게 가벼운 구조로 이렇게 만들고 네. 가공도 상당히 어려운 뭐 이런 기술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얇다 보니까 뭐 2mm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예. 한꺼번에 이제 원통을 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몇 개를 한 두 개 정도의 패널로 만들어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얇은 그러한 재질을 갖다가 용접을 하게 되면 비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틀리지 않게 만드는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예. 상당히 우리나라가 해보지 않은 그런 기술들에서 업체라든지 항우연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을 해서 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화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똑같은 이런 발사체에 대해서도 학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나사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보면 예. 나사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큰 원통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60기압의 최극저원의 영하 180도 정도로 내려가는 그런 추진제라든지 예. 산화제를 싣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이런 것을 해냈다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 그러한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구조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로의 구조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신기했던 것이 연료통이 굉장히 크지만 2mm밖에 안 된다고 네. 맥주캔 정도 두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캔 하면은 콜라 캔을 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라 캔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콜라의 캔의 압력이 5기압입니다. 야. 그래서 타이어가 35 psi면 그것도 자동차 타이어가 보통 한 2.5기압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타이어보다도 더 센 그러한 콜라 캔 같은 건데 그거보다도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네. 그러한 추진제 탱크를 우리가 개발해서 예. 제작을 해서 저렇게 성공적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료통을 구성하는 성분은 어떤 거예요? 일반 금속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연료 탱크는 알루미늄 재질이고요. 예. 그래서
그 알루미늄 재질로 그 사천에 있는 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개발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했지만 이런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삼각형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자 구조라고 돼 있는데 상당히 강하지만 안에는 굉장히 얇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발사체의 무게의 90% 이상은 연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연료를 잘 실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많은 연료를 지탱하면서 압력이 있는 걸 지지하면서 우리가 연료 탱크가 지지할 수 있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시 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축포를 터뜨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 현장의 실제 연구원들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누리호를 발사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떤 점이 어려웠다고 합니까? 저희가 발사체를 우주로 올리는데 그 시험을 지상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 시험을 해보기 전에는 비행 환경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네. 또 우주 환경은 더더욱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이제 가정을 하고 지상에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지금 오늘 시점에 이르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발사를 했고 그것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면은 기대 반 좀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 그러니까 발사를 앞둔 심정이 굉장히 그 연구원들에게는 기대이자 어떻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연구원분들하고 제가 어제도 내일 어떻게 잘 될 것 같은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네. 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아. 네, 사실 그 말 이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당연하고요. 예. 네.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결과 저희 지금 목도를 했는데 예.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한 결과가 최고의 성과가 나오길 기대를 하면서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을 목전에 둔 지금 누리호의 발사, 앞으로 우주 강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저희가 앞서서 나눴지만 경제적 유발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되려면 사실은 우주가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요. 경제적으로. 아폴로 계획이 사실은 18호 가다가 중지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유가 우리 애들이 굶는다. 아폴로를 더 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그래갖고 아폴로는 사실은 아폴로에서 달 착륙을 한 이후에 네. 아폴로 계획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아폴로 발사를 계속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중지를 하라는 얘기가 됐고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이 한 2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예. 12년에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80%의 예산을 업체가 사용을 해서 네. 1조 5천억의 우주 개발에 그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 예산이 순수 개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신기술에 사용된 예산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게 스핀오프로 돼서 다른 예. 쪽에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에 쓰였다고 보면은 그런 다른 쪽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에서 우주 여행이라든지 이런 이런 상용 쪽으로 커머셜 쪽으로
많이 발전과 응용을 하면 예. 그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결과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리호 최종 성공 여부 역시 저희 연합뉴스 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로호, 누리호 그리고 우리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 성공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5월에 누리호 2호기를 발사를 해서 또 한 번 2차 비행 시험을 거치게 되고요. 네. 내년에 또 저희 달 궤도선 발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강국의 입장에서 네. 예. 달에 대한 과학 관측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2030년 즈음이 되면은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내서 예. 또 이제 저희가 물론 미국은 굉장히 오래전 1969년에 인류를 달에 착륙을 시켰지만 예. 저희는 이제 그 무인 착륙선을 보내면서 또 저희 나름대로의 그 우주 탐사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달에서 이제 달을 찍고 나음에는 화성으로도 목표를 혹시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아마도 달 탐사마저도 예. 아마도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런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어떤 경제적인 판단에서 아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로서는 당연히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화성 탐사도 시도를 해보자. 또 소행성 탐사도 시도를 해보자라는 그런 그 바람은 있습니다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예. 우리가 과학 기술 그리고 어떤 그 국가적인 자긍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과학 기술 개발에 우주 개발에 예.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도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앞으로 이렇게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이런 그 발사체 이후에 지금 그 항공우주연구소하고 이제 정부하고 진행되는 거가 이제 여러 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달 탐사를 위한 그런 그 과제들 그리고 달 궤도선 그리고 달 착륙선 그리고 그리고 뭐 화성까지는 아마 지금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달의 자원에 대해서 지금 탐사를 하면 달에는 뭐 삼중수소라든지 뭐 어떤 자원이 어떤 게 있을지 모르니까 탐사를 한 이후에 예.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개척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다 개발하고 국기를 다 꽂아버리면 나중에 와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남극에도 갔지 않습니까? 네. 남극에 가듯이 달에도 가서 우리 태극기를 꽂고 거기가 우리 영역이라고 표시를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미지의 우주에 대한 탐사가 우리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조금 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내년이죠. 내년 5월에 또 예정되어 있는 게 성능 검증 위성이 이제 탑재가 돼서 이번에는 이제 위성 모사치였죠. 더미 송수신만 그냥 가능한 위성을 발사했는데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를 해서 쏘는 것으로 이제 발사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실험이고 어떤 위성이 실리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소형 과학 위성을 지금 제작을 하고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 아마 그것이 그 2호 발사체의 고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 발사체를 이용해서 모든 위성을 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아직은 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예. 그리고 군수 물자 그 수출 통제 그 MCTR과 아이타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환경에 구속을 받고 있는데요. 예. 군수물자 통제가 적용된 품목이 위성의 부품으로 사용이 됐다면 예. 그 위성을 저희 발사체로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적인 규약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누리호를 통해서 그 2호기에 탑재할 위성은 그런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국산 기술로 만들어낸 소형 위성이고요. 예. 그것을 제가 지금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 위성은 실제 상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희가 그동안 개발했던 여러 가지 그 우주 핵심 기술을 탑재를 해서 예. 우주 환경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시험 위성입니다. 과학 시험 위성. 예. 그게 약 한 200kg 정도 급이 되고요. 예. 나머지 무게는 다시 한번 더미로 채워서 2호기를 발사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발사했던 위성 모사체가 1.3톤에 달했는데 1.5톤. 1.5톤에 달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무게를 일부러 맞춰서 발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1.5톤의 화물은 예. 누리호에게는 일종의 목표 수치인 셈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누리호라는 그 수송선의 화물 수송 능력을 목표치를 1.5톤으로 잡은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 첫 발사 시험에서 예. 그 무게의 화물을 싣고 원하는 목표 궤도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지금 비행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한 것이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누리호의 능력은 그것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원한다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여러 그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예. 설계상으로는 한 1.9톤까지도 예. 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개발 과정에서 목표했던 1.5톤 수송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 동일한 중량을 갖고 있는 위성 모사 위성체를 탑재하고 지금 궤도에 올린 임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3단 로켓으로는 1.9톤까지 가능하다라는 공식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예, 예,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신 것인데, 자, 3단일 경우에 이 정도인데, 그러면 단수를 더 로켓을 달아서 더 이제 더 먼 우주로 나가는 그런 연구도 진행 중일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로켓의 단 구성은 예, 저희가 수학적으로 로켓 방정식을 풀어서 네. 얻는 결론은 단이 무한대일 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렇다고 로켓을 무한대 또는 뭐 많더라도 5, 6단 이렇게 예. 구성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발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운 난제들, 단분리라는 어려운 난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만큼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그 단들을 묶고 있다가 단분리를 통해 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그런 오버헤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통상 찾아내는 그런 그 최적 포인트는 네. 2단 발사체 또는 3단 발사체가 됩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단이냐 3단이냐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예, 또 발사 궤적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네, 그 발사 궤적 상에 1, 2단 분리를 통해서 다 쓰고 버리는 그 1단 비행체가 추진체가 예, 어딘가 바다 또는 어딘가로 떨어지게 되는데 비행 경로상에 2단으로 설계를 해놓고 봤더니 1단 추진체가 떨어지는 곳이 저희가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다. 예.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사하고 있는 그 지리적인 환경과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최적 효율 성능을 예, 동시에 고려해서 저희 3단 형태로 예. 누리호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단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관문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위험 부담이 많고 그리고 그 단이 분리되었을 때 떨어지는 곳이 안전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2단에서 3단을 이제 최적으로 생각을 해서 로켓을 준비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우주 산업 전체로 좀 돌아가 봐서요. 지금 우주 항공기술 산업의 파급 효과를 조금 전에 짚어봤다면 그러면 우주 항공기술이 발전하려면 좀 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생각하는 게 네. 이제 그 기본적인 원천 기술은 그
국책연구소에서 하고 일반적인 우주에서 이미 이제 그 디벨롭된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체에서 하라는 걸로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인공위성 같은 그런 위성체 같은 것들은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업체 주도로 업체 위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도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소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천에 있는 그 카이 같은 데서 위성체 아니면 세트랙 아이 뭐 이런 데서 많이들 좀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일단은 대수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우주 쪽은 사실은 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산업이 많이 퍼지게 된 것도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많은 국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우주 쪽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고차원적으로 뭐 우주 뭐 탐사니 뭐 우주 과학이니 이런 거보다도 우주 여행이니 뭐 이런 쪽이라든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에 대야만 이게 우주 산업도 더 발전을 하고 네. 또 기술도 더 발전을 하리라고 이렇게 네. 봅니다. 예. 네, 누리호 발사가 이제 성공이 최종 발표가 되고 확정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우주 발사체 기술 보유국이 됩니다. 약 12년여간의 개발 과정이 있었고 사실 다른 강대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굉장히 단기간 내에 이런 발전을 이룩한 것 같은데 다른 국가와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예, 우주 선진국인 단연코 선진국인 뭐 러시아나 미국들은 벌써 1960년대 이런 과정을 다 겪은 셈이고요. 네. 예. 저희는 이 개발을 주도했던 항공우주연구원이 생긴 지 갓 30년 정도가 아. 된 예.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로호를 발사한 이후에 지금 8년 시점이 된 건데요. 네. 그 사이에 저희가 모든 그 어려운 기술들을 자력으로 개발을 해서 비행 시험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아마 지금 오늘 뉴스가 확정이 돼서 언론에 공개가 된다면은 그 주변 우주 강국들도 모두 좀 긴장을 하고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기술을 저희가 지금 보여준 셈이 되는데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 실용 위성급 발사 수송 능력을 갖추기가 7번째 강대국이 된 것이고요. 예. 네. 사실은 그냥 우주 발사체 보유국 자체 우주 발사체 보유국으로는 지난 나로호에서 예. 11번째 국가로 이제 이름을 올린 예, 셈이 됩니다. 네. 그 11국가의 우주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을 살펴보시면 네. 네.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아. 예산을 그 11개 국가 중에 우주 GDP 대비해서 예. 네. 예산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적게 쓴 셈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그 주변국들도 일본도 많은 실패를 겪었고 예. 중국도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런데 저희는 적은 예산으로 첫 번 시험에서 지금 성공을 한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성과를 얻었고요. 네. 예. 결코 성공을 했으니 이것으로 끝이라고 만족을 할 수 없고요. 이게 네. 이제 우리의 우주 개발 역사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이 교수님은 여전히 배고프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신들도 이 누리호 발사를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국가들도 이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명목상으로 평화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예. 옆에 있는 중국이나 네. 뭐 일본이나 이거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입장으로 쳐다보겠죠. 이게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리보다 한 40년 전에 로켓을 예. 쐈거든요. 그래서 쏠 때 미국의 도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많이 도와줘서 미국의 델타 로켓 기술을 가지고 라이센싱을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더 큰 그런 발사체를 쏠 능력이 있고요. 미쓰비시 같은 데서. 예. 그리고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수시로 쏘고 있고 뭐 우주정거장까지 지금 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로에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을 좀 조롱을 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조롱을 했었는데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사실 뭐 북한이 저러는 게 우리한테 좀 자극제가 되는 면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더 분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도 상당히 그 경계 어린 눈초리로 아마 지켜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국 어느 나라도 사실은 이렇게 그 아주 그 호의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하여튼 질투에 어린 그런 눈초리로 지켜보리라고 하고 사춘이 배를 저희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뭐 일본도 배가 아파할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같은 로켓을 개발해 놔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로켓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저희가 앞서서 나로 발사도 언급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발사가 된 것은 누리호인데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의 뭐 무게, 궤도 이런 것들이 나로호와 누리호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그 우주 수송을 목적으로 한 발사체로서 수송 탑재 능력에서 이제 나로호는 100kg급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체급이었고요. 누리호는 1.5톤이니까요. 수송 능력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나로호는 2단형으로 설계가 됐었고 누리호는 3단형으로 설계를 했고요. 또 나로호의 1단 추진체는 저희 기술이 아니었고요. 러시아에서 기술을 제공해서 1단 추진체 자체를 러시아로부터 도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발사대 설계 기술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도면을 받아서 제작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 발사 궤도를 저희의 추적소를 통해서 다 추적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은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그 팔라우라는 섬에서 추적소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3단 비행체의 비행 과정을 추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해군의 함정을 이용을 해서 배가 이제 그 필리핀 쪽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그 신호를 수진을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의 어떤 그런 독자적인 관측소를 갖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2년 전에 이미 그 남태평양에 있는 섬 국가에 추적소를 설치를 해서 저희 발사 전 과정을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셈이 됩니다. 태평양에 있는 이제 팔라우 섬에 있는 관측소가 그 전에는 이제 없었는데 2년 전에 생긴 거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우주 산업 참 열악한 환경 속에 그리고 30년이 채 되지 않은 때 이렇게 누리호 발사 성공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앞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국가들이 축하는 하면서도 견제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누리호 발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그 발사 그 성공 확률을 30%라고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나로 같은 경우에 2번의 실패를 거쳐서 이제 3번째 성공을 했고 그래서 30% 정도인데 사실은 저는 한 반반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누리호에서 새로 적용되는 그 단분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 시험은 해봤지만 예. 단분리를 실제적으로 한 그 발사체를 쏘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험 발사체 1918년에 했던 거는 75톤짜리 그냥 하나짜리를 갖다가 한번 쏴본 건데 그 75톤짜리를 이렇게 4개를 이렇게 크로스터링을 해서 이렇게 그 단분리를 하는 이러한 기술이 적용이 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로에서도 실패했던 게 제일 먼저 실패했던 게 페어링 그 뚜껑 여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번에는 그것까지는 걱정을 안 했는데 네. 혹시 또 그것도 모르니까 네. 또 페어링 할 때 또 실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페어링 할 때도 보면 그 볼트 안에 화약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정기적인 아크 줘서 이렇게 막 터트려서 단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번개가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혹시 또 기상 상태가 좀 조금 막 혹시 모르니까 뭐 네. 전기가 좀 흘러가지고 또 뭐 중간에 또 그 폭발을 해가지고 또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사실은 했었고 네. 예. 그렇죠. 아주 성공적으로 뭐 4시에서 5시로 뭐 저 바람이 좀 더 세게 불어서 좀 연기는 했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됐고 아마 정부 발표도 긍정적으로 나오리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교수님께서는 오늘 발사 성공하리라고 예측을 하셨는지요? 네, 저는 속마음으로는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었고요. 예. 네. 그것을 감히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연히 말씀을 드리면 연구진으로서는 더욱 부담이 될 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30%의 객관적인 통계 확률로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 네. 성공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네. 예. 성공이 확실시 돼서 발표가 된다면 지금 이 연구원 분들, 실무진 분들에게 어떤 말씀 가장 하시고 싶으신가요? 정말 고생하셨다고 안아드리고 싶고요. 아, 네. 예. 네, 지금 저 현장에 달려가고 싶으시죠? 예. 네. 지금 발표가 빨리 나오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제가 그래서 현장에 지금 알아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네. 그분들이 지금 표정을 봤을 때 네. 논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긴장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마음은 지금 놓이고요. 예. 네. 저분들이 그동안 겪었을 그 국민적인 기대가 굉장히 컸고 그렇죠. 그런 부담감을 안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를 해서 발사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만약에 성공을 하신다면은 정말 아낌없는 축하를 드려야겠고 아마 예. 오늘 혹시 어떤 문제에 의해서 혹여 성공이 아닌 결과를 얻었다 네. 할지라도 예. 저희는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그 연구진에 대한 개발진에 대한 격려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예. 오늘 아마 이 발사 성공을 보면 지금 발사 과정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박수. 아마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슴 뛰는 어떤 그 벅찬 감정으로 발사를 봤을 것이고요. 이 전문가분들께 이 발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발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발표로 판단을 해보건대 네. 궤도 안착, 그러니까 분리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고 궤도 안착이 미완의 과제라고 표현하신 걸로 봐서는 네. 분리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궤도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목표한 고도와 그 목표한 고도가 요구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예. 2가지가 충족이 돼야만 지구로 떨어지거나 또는 우주로 점점 멀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 궤도를 유지하면서 지구 궤도를 약 1시간 40분 주기로 이제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 계산되는 그 필요 요구 속도가 초속 7.5km쯤 됩니다. 예. 네. 그런데 궤도 안착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예. 아마도 그 속도 값을 정확히
구현해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요. 예. 네. 아마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자료가 곧 공개될 것 같습니다. 예. 속도가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네, 이런 예, 뭐 조심스럽고 데이터를 예. 보지 않았기 네.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아니고요. 예, 지금 나온 정보로만 가지고 좀 최선의 추측을 해본다면 예. 예, 그 부분이 아마 미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이런 시험 발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어떤 실제 위성을 수송하는 임무가 애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성 모사체를 탑재를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이벤트의 기술적인 요소들을 비행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그 비행 시험으로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비행 시험에서 관찰할 포인트들은 대부분 다 그 이벤트들이 성공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예. 또한 그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비행 시험의 원래 목적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험에서 얻는 데이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됐든 날려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번 저희- 첫 번 발사의 귀중한 성과는 네. 그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했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두 번째 발사에는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도 분명히 극복을 해서 완벽한 성공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로우주센터 발사 통제동을 찾아서 이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저희가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이 성공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미완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구체적으로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계획했던 이벤트대로 진행이 다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이복직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타겟은 뭐 700km지만 뭐 600에서 800 사이에 들어가면 고도는 된 걸로 본다면 지금 아까 보면 고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속도가 좀 덜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뭐 감히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네. 속도가 그러니까 그 발사체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진행되면서 예.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 연료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 생각도 좀 하고 예. 네. 뭐 아마 보완 작업이 아마 분명히 뭐 설계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공개된 데이터들이 분석된 네.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속도의 문제라고 두 전문가 교수님께서 있을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의 또 과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사 과정은 성공인데 위성 안착이라는 것이 미완이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의 그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1단 추진체의 추력이 300톤급이었고 2단 예. 추진체 추력이 75톤급이었고요. 3단 마지막 추진체 추력이 7톤급이거든요. 예. 그 각각의 추진체들이 정상적인 연소 시간을 달성하고 추력을 제공했는가를 저희가 우선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아까 그 중간에 보도되었던 비행 과정들의 그 이벤트의 소식들을 보면 아마도 1단, 2단 추진체들은 원하는 그 임무를 계획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것 같고요. 네. 3단 추진체의 연소 시간에 오차가 있거나 뭐
제가 조심스러워서 예. 이것은 정확히 뭐라고 추정해 볼 수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정도의 약간의 그 좀 확인해 볼 포인트가 남아 있는 것 외에는 예. 지금 중간에 보도된 그 이벤트들이 다 사실이라면 각 단의 추진체의 성능 그리고 단분리 과정 네. 그리고 페어링 분리 등등 저희가 어렵게 느꼈던 그 이벤트들을 다 구현을 해낸 것으로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상에서 성공을 이루어냈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유도 과정은 잘 맞게 풀었는데 마지막에 뭐 답을 계산하는데 예. 틀려서 뭐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틀렸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틀린 오답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잘 이루어 가다가 네. 이제 마지막 그 수치에서 예. 달성하지 못한 수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내년 5월에 2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2차 발사에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첫 번째 발사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기쁘기는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시험의 결과로서는 또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예. 저희가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우연히 잘 돼서 지속이 되는 것보다는 예. 어떠한 그 약간의 완벽하지 않음 또는 어떤 결함들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나야만 그 다음번 발사에서 그것을 다 교정을 해서 극복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그 설계에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37만 개의 부품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 37만 개 부품들이 모두 다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내야만 네. 성공을 할 수가 있는 일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잘 동작을 하다가 세 번째에 실패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첫 번째 시험에서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는 부품들의 오동작이 먼저 발견되는 것이 시험의 목적으로서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첫 번째 시험 데이터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그 데이터들을 잘 확보를 한다면 네. 저희가 지금 그 상당한 기술력을 이미 보여준 셈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 발사에서는 그런 그 미진했던 데이터들을 잘 분석을 해서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어떤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어떤 임무 시퀀스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이 누리호가 700km 고도에는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보면 실제로 이 속도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고도는 도달을 했는데 그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는 그 표현으로서 정확하게 이제 정보 발표가 나와서 아마 지금 그 더미 위성이 지금 궤도를 무슨 궤도인가를 하여튼 돌고는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송수신 장치가 GPS하고 INS 장치가 붙어 있다고 하니까 예. 아마 수신을 해서 지금 궤도가 어떻게 틀려져 있고 하는 거를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그것까지는 국민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분석은 할 수 있는 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그거에 따라서 그 원인 파악과 설계의 보완 등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아주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예. 미국이 마일이라는 걸 쓰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키로라는 걸 쓰고 네. 네. 그러니까 SI 단위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미터를 안 쓰고 야드를 또 쓰거든요. 예. 그래서 화성에 우주 그 발사체를 보내는데 가다가 떨어졌대요. 왜냐하면은 연료를 덜 실은 거예요. 예. 네. 마일로 생각을 하고 키로와 마일을 헷갈려가지고 아. 그래서 뭐 그렇다는 우스운 얘기가 그 항공우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조금 아까 이복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첫 번에 잘 되면 예. 방심해서 우리가 배울 게 없으니까 예.
조금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의 성공인데 네. 약간 미진한 그런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복귀를 해가면서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서 대담에서 이번 누리호 발사를 두고 성공 실패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이 박정선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이복직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